저는 올해로 33살이고 벚꽃이 피던 작년 이맘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저는 큰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나 봐요. 남편의 겉모습은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고 특히나 우리 친정부모님에게 항상 살갑게 대하고 마치 친부모님처럼 대했어요. 우리 집엔 자식이 언니랑 저뿐이라 아들이 없었어요. 물론 집안 분위기는 화목했지만 내심 아들이 없어서 서운한 마음이 있던 친정아빠에게 남편은 정말 친아들 못지않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주말에 쉬는 날이 되면 남편이 미리 연락해서 아빠랑 같이 낚시도 다니고 남편은 결혼 전까지 골프를 잘 치지 못했지만 골프 좋아하는 우리 아빠 때문에 같이 놀아주려고 여가 시간에 개인 레슨까지 다니면서 최근까지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우리 형부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타입인데다 집 밖에서 하는 외부 활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빠랑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저랑 언니나 다른 가족들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남편이 대신 채워주는 것 같았고 결혼 생활하는 내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건 친한 오빠의 소개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작은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건실한 스타트업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직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확신에 가득 차 있어서 매사에 열심이고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에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직원이 2명 더 있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크게 차이나지도 않았지만 맨날 술이나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제 또래 주변 남자들보다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이 남자는 성숙한 어른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둘 다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우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어느 날 제 부모님을 모시고 인사를 시키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남편이 먼저 우리 아빠 연락처를 알아내어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침성 좋은 성격이라 감탄했고 당연히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제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친정부모님에게 선물과 용돈을 보낸 적도 있고 엄마 생신에 꽃다발을 집으로 보내서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도 있네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는 남자를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으세요. 우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는 전문직으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엄마는 병원이 잔뜩 입점해 있는 사거리 6층짜리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약국이 있는 건물이 저희 외할아버지 건물이라서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았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집안 형편이 좋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 잘하는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에서 대학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만난 형부랑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 당연히 두 사람은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저는 집안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애초부터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었고 결국엔 그림을 그려서 예체능으로 대학을 갔어요. 대학까진 어떻게 가긴 했는데 재능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림으로 먹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예쁜 카페 다니면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예전부터 유럽이나 동남아에 여행을 가면 작은 소품들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럴 거면 너가 직접 카페를 차려서 운영해보라는 말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정말 작은 카페고 테이블도 몇 개 없어서 운영을 하며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제가 부모님 도움받아서 아파트를 구했고 남편이 시댁 도움을 조금 받아서 혼수를 맞춰 들어왔어요. 요즘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그런 개념이 어디 있나요? 둘 중 여유 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제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호감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집해주시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으셨어요. 둘째 사위가 아직은 성공 못했지만 사람을 딱 보면 알아. 크게 될 사람이니까 너가 내조 잘하면서 살아라.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의 편을 더 들어주실 정도였죠.
시댁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여유가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맞벌이 하고 계셨지만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친정부모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좋은 조건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도 카페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네는 알아서 잘하고 애초에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와줄 게 별로 없었는지 아빠랑 엄마는 가까이 있는 저희에게 관심이 많았고 도와주려고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는 10년 정도 된 준중형 국산차였는데 가끔 그 차로 출장도 다니고 직원들이 사용할 때도 있어서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너무 오래 타고 다녔기 때문에 키로수도 많아서 고장도 잦고 조수석 쪽은 창문도 안 내려가요. 그 차를 타고 저희 부부가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것도 무리고 남편 친구들끼리 만날 때 타고 다니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낡은 차라서 결혼하고 몇 달 지나고 났더니 아빠가 남편을 불러 차를 한 대 사주겠다 하셨습니다. 물론 사위가 마음에 들어서 사주기로 하신 거지만 사주시면서도 약간은 민망하셨나 봐요. 자네가 큰 차 타고 다니면 나중에 우리 낚시 갈 때도 편하고 골프장 갈 때도 자네 차로 다니면 되니까 나한테도 이득이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골라. 뭐든지 골라보라고 외제차도 사준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도 양심이 있다면서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차까지 받을 수 있겠냐고 한사코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설득 끝에 결국 3천만 원 조금 넘는 국산 SUV를 고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외제차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 친구 참 나이답지 않게 검소하기는. 아빠는 그 일 이후로 남편이 더욱 마음에 들었는지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둘째 사위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결혼식 할 때도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시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엄마 아빠가 남편 데리고 백화점 가서 시계를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그때도 남편이 자기는 일할 때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면 충분하고 비싼 명품 시계는 필요 없다며 거절했어요. 오히려 백화점까지 같이 간 김에 친정부모님에게 선물을 하나씩 사주던 남편이었죠. 평소에 저한테 대하던 것과 똑같은 허례허식 없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남편의 실제 성격이라고 저도 우리 부모님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게 되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정없고 팍팍한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인 장모는 물론이고 돈 때문이라면 자기 부모에게도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내가 정말 착하고 바른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싶어 다행스런 마음이었죠. 결혼식조차도 남편이 돈 들어가는 예물 예당 거의 다 생략하고 쓸데없는 돈 낭비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어요. 애초에 평소 하는 행동이나 언행 자체가 검소하고 허세가 없어서 정말 좋았죠. 남편에게 우리 아빠가 해준다는 건 아빠가 당신이 좋아서 해주고 싶은 거니까 차던 시계건 부담 없이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때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장인어른 재산에 전혀 관심 없어. 그건 너희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구신 재산이고 나는 내 힘으로 10년 안에 성공해서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남자 진짜 야망도 있고 그릇 자체가 큰 대단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준 아는 오빠도 그렇고 이 동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위로 아래로 한두 다리 건너면 대부분의 주변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제 가게를 먼저 마감하고 커피랑 간식을 좀 챙겨서 야근하고 있는 남편의 회사로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남자애였는데 그땐 좀 친하게 지냈었지만 고등학교를 제가 여고로 들어가고 그 친구는 남녀공학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각자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잊고 살았는데 10년이 넘어서 우연히 남편 회사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우리 남편이랑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어서 평소 자주 얼굴은 본다 하더라고요. 저와도 오랜만에 만난 거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연락처 교환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친구들이 다 같이 재미있게 놀았었지만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자주 보는 친구들 몇 명하고만 연락하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더 반가웠고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면서 좋았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는 서로 교환을 했었지만 여자애라면 모를까 남자인데다가 저도 유부녀고 그쪽도 애까지 딸린 결혼한 유부남이라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먼저 연락도 못했어요. 며칠 시간이 지나니 제 기억에서는 또다시 잊혀져 버렸고 가게와 집을 오가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너무 갑자기 만나서 당황했어. 근데 그 회사 사장이 너희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진짜. 정말 세상 좁다. 서로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듣고 오랜만에 옛날 친구랑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기 전에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제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건 괜한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서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했거든. 너네 남편에 대한 소문을 내가 여기저기서 좀 들었는데 원래 평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 괜히 남 뒷담화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 못하겠고 혹시 결혼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저는 남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과연 남편이란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냥 아는 오빠 소개로 만나서 연애 1년 좀 넘게 하고 결혼했고 이상하리만치 모범적이고 성실한 모습 말고는 그 사람의 과거나 진짜 속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연락한 친구가 괜한 헛소리를 할 리도 없고 자꾸만 제 안에서 남편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자 친구라서 절대 나쁜 이야기는 안 해줄 게 뻔한 일이었고 주변의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남편과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1년 후배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남편인데 학창시절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걸핏하면 경찰서에 끌려갈 정도로 사고를 치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전부 지금의 남편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혹시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졸업 앨범을 사진 찍어서 보여줬고 정말 제 남편의 같은 고등학교 1년 후배가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만 믿고 남편을 당장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철없던 그때 나쁜 짓을 좀 했더라도 이제는 개과천선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계속 들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반대로 학창시절 남편이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뺏고 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상상되었고 차라리 듣지나 말걸 괜한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더 이상 예전 같은 느낌으로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많아져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제 앞에서 웃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으론 자꾸만 저런 모습이 전부가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나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평소에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음도 있었고 사실 일만 하고 퇴근하면 집에 바로 돌아오는 남자라서 다른 여자라거나 제가 사생활을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남자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애인이나 남편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도 없다고 하길래 저는 굳이 판도라 상자의 내용물을 궁금해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모르는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 핸드폰에 잠금을 풀어서 가장 먼저 카톡을 열고 들어갔어요. 친구가 워낙 많은 남편이라 수많은 대화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남편이 자주 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 6명과 함께 만들어 놓은 단체 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30대 남자들 대화방답게 여자 이야기부터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저질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그 와중에 당연히 우리 남편도 대화에 끼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욕도 안 하고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이지만 친구들과 말할 때는 의외로 험한 욕도 즐겨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 놀랍긴 했지만 저도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평소 쓰는 말투와는 많이 다르긴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뭐 별다른 건 없나 계속 대화를 올려가며 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남편에게 너 근데 결혼하면서 혜정이는 확실하게 정리했냐? 너희들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인가 싶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걔를 미쳤다고 정리하겠냐? 마누라보다 훨씬 몸매도 좋고 이쁜데. 지금도 가끔 몰래 연락해서 만나고 있어. 걔랑 나랑 궁합이 보통 궁합이냐? 진짜 걔네 집에 돈만 좀 많았어도 내가 지금 마누라가 아니라 혜정이랑 결혼했겠지.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무려 5년간 만나왔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남편은 그 여자를 완전히 정리하지도 않고 저 몰래 뒤에서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회사에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았고 이상할 정도로 회식이 잦았었는데 대부분 그 여자를 만나러 갔었나 봐요. 거기까지 읽고 있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지만 혹시나 다른 것이 있나 싶어 계속 눈을 뗄 수 없이 대화창을 읽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우리 집에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말밖엔 없었습니다. 걔네 아빠가 이번에 내 차를 바꿔준다고 하길래 일단 안 받는다고 했지.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어? 지금처럼 좋은 사위 노릇 하다 보면 건물이라도 한 채 나한테 주실 거 아냐? 진짜 그동안 남편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혀 본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속이 시커먼 늑대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할 뿐이었고 언젠가 제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때는 그 돈을 가로채서 내연녀를 만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무서운 사람이었고 남편은 심지어 저희 집안의 배경을 전부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랫동안 변호사를 해오셨고 우리 외갓집이 부자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전부 저와 오래 알고 지내던 소개팅 주선자가 남편에게 사전에 이런 정보를 다 이야기해줬고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으면서 순전히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전까진 어떻게든 남편을 믿어보고 괜히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등기까지 떼어보고 우리 엄마가 약국하시는 건물의 시세까지 알아봤어요. 아빠가 갖고 계시는 상가에서 월세가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까지 전부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친구들에게 돈 많은 장인장모를 구워 삶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우리 부모님과 제 앞에서는 세상 순진하고 착한 사위 연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남편의 친구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이야기였고 소문이 제 동창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돌고 돌아 저한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친구들과 했던 이야기를 읽어보고 또 읽어봤지만 보면 볼수록 제 마음만 찢어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우리 아빠가 남편에게 호감을 갖고 잘해주려고 했던 것조차도 남편은 전부 계산하고 있었고 나중에 더 크게 받아내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니 제가 집안에 큰 원흉을 끌어들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 친구 중에 한 명이 차를 벤츠나 BMW를 사달라고 하지 왜 싸구려 국산차를 샀냐고 물어봤더니 남편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너가 뭘 잘 모르네. 그 노인네 재산이 얼만데. 미리미리 돈에 관심 없는 척 해놔야 나중에 나한테 다 물려줄 거 아니냐? 그 집안 사람들은 노인네한테 잘 보일 생각조차 안 하는 멍청이들이라니까. 주말마다 노인네 데리고 같이 낚시 좀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전부 바보 취급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에 관심 없는 척 본인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제 손을 잡고 웃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한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커먼 속내가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긴 말하지 않고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오해라고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구차해지고 그냥 친구들 앞에서 한번 허세 부려본 것 뿐이라는데 그러기엔 너무 상세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었죠. 대체 누가 허세 부리기 위해 장인 장모 재산을 부동산 등기까지 떼어서 확인을 해본답니까? 게다가 결혼 전에 만나던 전 여자친구와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사과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남자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생각했고 그냥 이혼 준비하고 3일 안에 집에서 짐 빼서 나가라고 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 재산이 많으니까 도움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던지 그랬다면 지금처럼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돈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앞뒤가 똑같은 모습이 중요하지 겉으로 착한 척하고 사는 것이 언제까지 들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그동안 저와 부모님께 했던 말들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남편이 그 이후로도 저와 대화를 계속 시도했지만 저는 전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했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실수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게 접근해서 저와 부모님을 기만하고 속인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그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을 동시에 고소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봤자 증거가 저한테 잔뜩 있는 상황에서 빼도 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 절차가 다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 재판은 아직 열리기 전이지만 아빠가 잔뜩 화가 나서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상황이니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살림을 차리건 말건 저와는 더 이상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자기들은 괜찮다고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며 저를 달래주셨지만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지금까지 속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빠가 다니는 모임에서 둘째 사위 자랑을 엄청 하셨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얼굴 들고 창피해서 모임에도 못 나가겠다고 말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 할 말도 없더라고요. 아빠의 고소가 들어가고 주변의 소문이 다 나버린 뒤로 남편은 회사 문도 열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복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꽁지를 빼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니 이런 한심한 놈이랑 결혼해서 살았구나 싶어 후회가 되네요. 제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제 눈이 완전 호구였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는 물론 부모님 마음의 대못을 박아버린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진 모르지만 누군가를 쉽게 믿고 마음을 주진 않을 거예요. 만약 남편을 끝까지 믿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살았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평생 속고 살았을 텐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을 명심하고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